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4.3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거는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다음을 보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하고 있죠. 자, 보자. 자, y는 2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이 학생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점을 찍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겠네. 복잡한데 라고 하니까 x제곱과 2x제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점 찍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의 말처럼 그렇게 막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점 찍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점 찍는 것도. 자, 보자. 지금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마이너스 3일 때 x가 지금 x랑 x제곱을 보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제곱은 9, 마이너스 2일 때는 4, 마이너스 1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다 구하고 있죠. 그럼 2x제곱 보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이 옆에 작게 쓸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제곱해서요. 18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제곱해서 8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줄에 9, 4, 1, 0, 1, 4, 9 이 녀석들을 각각을 2배 했을 때 지금 밑에 줄에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요. x제곱이 있으면은 밑에 줄은 2의 x제곱, x제곱에다가 2배를 한 것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y 값들이 각각 2배 돼서 그려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 2배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그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2배에서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었으니까.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어 그래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1,1을 지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우리가 y는 2x제곱은 x가 1일 때 2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y 값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배를 해서 올리면은요 여기 찍힐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을 내가 찍었으면요 여기 2배 여기가 찍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볼까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이 점의 2배 y 값이 2배가 돼서 여기에 찍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더 좁아진 폭을 갖고 있는 어떤 곡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점 찍으면서 그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y는 x제곱과 비교해가면서 그리는 걸 되게 좀 이 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두 번째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물론 여기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좀 약간 정확하지 않게 그려졌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다고 하면은 지금 y 값이 2분의 1배, 다시 말하면은 절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1의 녀석을 지날 때요. 여기 이 녀석의 절반, 2점을 지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2점을 생각해 보면은 2점의 절반, 여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들만 다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래프가 대략 뭐 이렇게 좀 더 이번엔 폭이 넓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배 했을 때는 폭이 좀 더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폭이 좀 더 이렇게 좁아지는 녀석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었다면 이번엔 2분의 1 했을 때는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교과서에서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을 때 a가 0보다 크면요. y 값이 a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옆에 쓸게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은 y 값이 a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일 때는 3a, 5일 때는 5a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다시 말하면은 a배 하는 것을 연결해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그려보는 걸 좀 추천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단원이 좀 어렵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 4x제곱, y는 5x제곱, y는 뭐 3분의 1의 x제곱 여기 이미 있네요. y는 뭐 5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래프들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뭔가 규칙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런 규칙들을 보면서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을 지나고 있는데요. 요 녀석의 3배가 되겠죠. 둘, 셋. 여기를 지나겠다. 색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2,4를 지나고 있는데요. 요 녀석의 3배. 지금 4칸이니까 4칸짜리 하나 더, 4칸짜리 하나 더. 어, 4칸짜리 하나 더, 4칸짜리. 이쯤 지나겠네요. 마찬가지로 0,0 지나고요. 1, 마이너스 1, 여기 다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좁아진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y는 3x제곱 3배씩 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3배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자, 한번 더 봅시다. 빨간색으로 좀 봅시다. y는 3분의 1 x 제곱.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번 여기 찍어볼까요? 여기에 3분의 1. 뭐 이쯤이 나오겠네요. 이쯤. 예를 들어서 좀 길게 찍어볼게요. 하나, 3등분 대략적으로 하면은 이쯤 찍히겠네요. 3등분을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이쯤이 찍히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연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번에도 어때요? y는 3x제곱일 때는
폭이 좀 더 줄어들었는데 3분의 1 x제곱일 때는 폭이 좀 늘었습니다. 폭이 커졌죠.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a가 0보다 클 때, 특히 a가 1보다 클 때는요. y는 ax제곱은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리고 폭이 y는 x제곱보다 좁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로 a가 0과 1 사이일 때고 3분의 1, 4분의 1 이럴 때는 y는 ax제곱은 여전히 아래로 블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폭은 y는 x제곱보다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뭔가 양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아래로 블록하구나. 그리고 폭은 1보다 클 땐 좁아지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양수일 때는 폭이 넓어지는구나.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 어떻게 찾나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이 3분의 1, 그리고 2랑 2분의 1, 4개밖에 안 봤잖아요. 그 규칙 찾기는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질문할 수 있겠지만요. 어, 만약에 이걸 보고 약간 느낌이 안 온다 라고 한다면 한번 그림을 좀 혼자서 더 그려볼 걸 추천합니다. 더 그려보면은 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사실 똑같습니다. y 값이 2배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뭐 교과서에 이미 그림이 있겠지만 한번 따로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점들을 지나고 있겠죠. 그럼 난 요 녀석들을 지금 2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2배가 돼서 이렇게, 여기 2는 너무 커지니까 좀 딴 데 잡겠습니다. 여기도 2배가 되니까 여기 좀 너무 많이 갔다. 여기 그 0은 2배 해봤자 0이죠. 0,0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폭이 좀 더 좁아졌네요. 그죠? 2배씩 되니까 y 값이 2배가 되니까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에 잡던 것처럼. 그래서 폭이 좁아지는구나.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위로 블록하고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인 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도 y축 대칭은 맞습니다. 여기서도 원점 지나고 아래로 블록하고, 네,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한번 그려봅시다. 응? 잠시만요. 어,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좀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빼기 x제곱이 있다 했을 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y 값이 2분의 1배가 된 거겠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여기 절반, 0일 땐 0을 지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 여기도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 뭐 이렇게 세모 이렇게 똑같다는 걸 표현할까요? 그러면 이 점들을 다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여기도 여기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까요? 여기 좀 하나, 둘, 이쯤에 있겠네요. 이쯤에. 그럼 0일 땐 0, 0은 3배봤자 0이니까. 그럼 내가 이 점을 전부 다 이어보면요. 굉장히 좁은 폭의 그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1x제곱을 생각해보면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3등분. 하나, 둘. 그래서 이쯤 지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분. 하나, 둘. 이쯤 지나겠다. 이쯤 지나겠다. 여기도 하나, 둘. 이쯤 지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봅시다. 아까 어떻게 썼지?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지금 뭔가 나뉘고 있는데요. a가 0보다 작을 땐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우리는 폭이 더 좁아졌었죠. y는 ax제곱은 위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y는 빼기 x제곱보다 폭이 좁더라.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땐요. 여전히 위로 볼록하고요. y는 빼기 x제곱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칙을 우리가 발견했죠. 어쨌든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폭이 더 좁아지지만 마이너스 x제곱이랑 비교했을 때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은 폭이 마이너스 x제곱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y축 대칭인 어떤 곡선이 그려지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고 y축 대칭인 어떤 곡선이 그려지는데 폭을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각각 비교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봅시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수업에서는 좀 그래프 계산기도 한번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봅시다. 자, y는 ax제곱에서 a 값에 따라서 그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a가 2일 때,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그려봤던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있죠.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정리된 건 여기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실수 한번 했었죠.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네,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요 녀석이 전부 다 y축의 대칭이었죠.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고요. 그 녀석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은 y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물론 상관상 a가 0보다 크겠죠. 이때 요 녀석, 이거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 녀석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요 녀석을 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축이랑 포물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교점, 지금 이 곡선과 이 축은 지금 만나고 있죠.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y는 ax 제곱 그래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죠. 그리고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두 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 y는 x제곱이 있고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2x제곱. 그리고 y는 3x제곱은 3배씩 커졌으니까 y는 3x제곱.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요.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좀 밑으로 좀, 뭐야. 좀 밑으로 해서 보자. a가 0보다 클 때는요. a가 커질수록요. 폭이 좁아집니다. 맞죠? 양수일 때는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자, 음수일 때 봅시다. 자, 여기 근데 좀 마이너스 x제곱 있다 해봅시다. 그럼 2배 하면은 어, 너무 대충 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 3배가 됐으니까요. 이 절반 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다시 말하면요. a가 0보다 작을 땐요. y는 ax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4가 더 작고. 그러니까 a가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직선에서의 개념이죠. 여기도 좀 더 내립시다. 더 올립시다. 얘네들. 미안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수직선.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A가 양수일 때 A는 커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음수일 때는요. A가 작아질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폭이 좁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뭐 그런 거 부호 떼고 숫자 커지면 폭 좁아지는 겁니다. 좀 그냥 여기 씁시다. 부호를 떼고 폭 좁아지면은 뭐야 숫자 커지면은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이유는 알고 있어야겠죠.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이유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음, 두 번째는 좀 추가를 좀 더 해봅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좀 하고. 두 번째는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겠죠. x축 대칭 우리 했었습니다. 데칼코만 얘기하면서. 네, 축에 대해서 x축 기준으로 점들 다 거리 같다. 이런 느낌이었죠. 우리 데칼코마니 같아야 된다 했었던 거 기억나죠? 봅시다. 실제로 그려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뭔진 모르겠지만 y는 ax 제곱이 있고요. 뭐야?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있다 해봅시다. 그럼 나는 이 두 개가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x가 네모일 때 이 점을 잡았다 이 말이야. 그림이 좀 잠시만요. 그림이 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때 나는 이 둘이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x축 대칭이란 뜻은. 내가 네모는 내가 아무렇게나 잡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사실 y좌표겠죠. 여기는 a 네모 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네모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y좌표가 0이겠죠. 그럼 내가 이 파란 선만 떼어내서 수직선처럼 생각해 보면요. 0, a 네모 제곱, 마이너스 a 네모 제곱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말입니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얘기구나.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리고 축이 y축인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봤었던 거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죠? 아니면 a 부호 떼고 숫자 커지면 폭 좁다. 폭 좁아지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y는 ax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뭐 뭔지 그렇게 큰 어떤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좀 끝나는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의 수업은 끝나지 않고요. 좀 할 게 살짝은 더 있습니다. 자, 봅시다. 위로 블록한 거. 다시 말하면은 음수인 거네요. x제곱의 개수가. 이 녀석은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 찾으란 거네요. 그러면은 나, 다, 다가 되겠네요. 폭이 가장 넓은 것을 찾으세요. 라는 거죠. 폭이 가장 넓은 거는 x제곱의 개수, a죠, 사실은.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우리한테 관심사겠다. 절대가 제일 큰 거는 가랑 다네요. 그러니까 가, 다. x축의 대칭인 거 x제곱의 개수의 부호만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뭐 5랑 마이너스 5 얘가 되겠고요. 또 끝 아닙니까? 3분의 4, 4. 끝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끝일 거. 포기, 미안. 저는 폭이 가장 넓은 거네요. 좁은 게 아니고 가장 작은 것이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3분의 2네요. 3분의 2. 나가 답이겠네요. 나. 자,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요. 사실 이런 겁니다. 아니, 부호가 다른데 폭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하고요. y는 마이너스 4x제곱하고 폭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대칭인 걸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좀 이용해 주면은 y는 마이너스 4x제곱은 y는 4x제곱과 대칭이고요. 둘은 4x제곱이 더 폭이 좁네요. 그러니까 얘가 더 좁다. 물론 절대값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절대값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좀 마음이 좀 급한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y는 ax제곱, y는 bx제곱.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y는 bx제곱. 예를 들어서 y는 cx제곱. 자, A, B, C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비교할까? 물론 뭐 절대 C가 제일 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막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나는 결국 A, B, C, D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A, B, C, D는 언제 나오겠어요? 그죠? 이 녀석은 X가 1일 때 Y 값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를 잘 그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x가 1일 때 그럼 여기가 d가 될 거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d가 제일 작고 a, b, c 순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헷갈린다 했을 때는 x가 1일 때 y 값을 한번 비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아무튼 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복습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풀 때 다시 보겠습니다.